자, 이곳은 일본의 후쿠시마현입니다. 1989년 2월 28일에 후쿠시마현에 있는 타무라군이라고 하는 곳에 한 마을이 있는데, 이곳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여교사가 이날 일을 마치고 여교사 숙소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옷도 갈아입고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죠. 화장실로 향했는데 이 여교사가 화장실 변기 속에 빠져있는 구두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꺼내려고 가보니까 이게 남자 구두인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 구두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두를 치우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뭔가 더 있는 거죠. 사람의 발이 보였어요. 이 여교사는 놀래서 학교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곧바로 경찰이 왔습니다. 정화조 안에 사람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확인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요, 그 발을 잡아서 밖으로 꺼내려고 당겨봤지만 이 정화조가 너무 좁아서 사람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 밖으로. 그래서 건설 장비를 동원해서요, 이 정화조를 파내고 나서야 구두의 주인으로 보이는 이 남성의 전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자세가 아주 기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자, 이쪽 사진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뭔가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같은 그림이 있죠, 그렇죠? 윗옷을 벗어서 가슴 앞에 말아 쥐고 태아처럼 웅크린 상태로 들어가서 사망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성의 몸에는 무릎이랑 팔꿈치 정도의 약간의 긁힌 상처를 제외하고는요, 특별한 외상이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조사를 다 마친 부검의의 발표가 저체온증과 흉부순환 장애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좁은 여자 화장실에 정화조 안에 들어갔다가 추운 날씨에 사망했다는 뜻이겠죠. 이거 상당히 이상합니다. 자, 아직 2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윗옷을 벗고 사망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애초에 이 남자는 왜 굳이 이곳에 들어가게 됐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본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과정이에요. 저길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보자면은 어떤 이유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정화조를 떠올렸다.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후에 발견된 시신의 자세를 보자니 이거는 누군가가 죽인 다음에 집어넣은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자세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타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검의의 소견으로는 1차 조사가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건 자체가 완전히 밝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우선 제일 급한 것은 이 죽은 남성이 누구인지 시신을 알아내야 합니다. 자, 이 죽은 남성은요, 여교사 숙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사는 26살의 남성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의사가 내린 부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여교사들을 훔쳐보기 위해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막상 나오려고 하니 너무 좁아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곳에 갇힌 채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개운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또 딱히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경찰은요, 그냥 이 상태로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남성의 유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의 평소 행실로 봐서는 이러한 행동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죽은 남성은 생전에 상당히 활달했고요. 예의 바른 성격이고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 행사나 가정의 경조사 때마다 이 남성에게 사회를 여러 번 부탁한 적이 있었고요. 마을 선거가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찬조 연설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려고 정화조에 들어갔다니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남들 모르게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몰래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경찰 말대로. 근데도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굳이 이 좁은 정화조 안에까지 들어가야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엿봐야 하냐는 거죠. 이 사람의 취향이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때가 2월이에요. 2월. 추운 한겨울에 정화조가 뭐냐면요, 사람이 변기에 배설한 오물들이 흘러내려가서 모이는 통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켜본다고요? 이거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의혹에 무게를 더 두는 이유는 바로 이 남성이 구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고 뭔가를 떠올리시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된 사진입니다. 특정 인물을 지정하진 않습니다. 여교사가 최초에 발견했던 구두는요, 남성의 이 남자 것이 맞아요. 이 남자 것이 맞는데, 그럼 나머지 한쪽은 어디 있냐는 거죠. 나머지 한쪽은 현장에서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남은 구두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남성의 집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말을 신뢰해보자면은 이 남자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기 위해서 집에서 이동을 하다가 길에서 구두 한쪽이 벗겨졌지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머지 한쪽만 신은 채로 학교 화장실에 도착해서 정화조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한쪽이 벗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 시신 발견 당시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없는 자세였죠. 후쿠시마현의 겨울은요, 다른 일본 지역에 비해 조금 더 추운 곳이에요. 이때가 2월 말쯤이었으니까 아직 겨울이고, 이런 날씨에 아무리 변태적 성향이 강하다 해도 그것을 주체 못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도저히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퍼즐이 맞지 않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잠깐 접어두고 다른 부분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남자의 사망 전의 행적들은 어떠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신 검안 결과 사체의 강직도로 볼 때 사망 시기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26일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죽기 전 행적들은요, 그것보다 더 이틀 전인 24일부터가 불분명했어요. 마을에서 이틀 동안 이 남자를 본 사람이 없는 거죠. 마지막 목격이 23일에 지인들이랑 만나서 술을 마셨고요. 새벽 1시에 헤어지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는 24일 오전 10시에 아버지에게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한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죠. 사망 추정은 26일이고 마지막 목격이 24일이면은 이틀간의 공백이 생겨요. 근데 아직도 일본의 경찰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승용차가 발견됐는데 그 여교사 숙소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이것으로 봐서 이 근처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누굴 만나기로 한 걸까요?
이 죽은 남성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각각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아보면은 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질지도 몰라요. 그 당시 이 사망한 남성이 살던 마을에 마을 대표를 뽑는 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열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와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 선거에 나왔던 한 후보 측으로부터 이 죽은 남성이 찬조 연설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했대요. 선거가 과열양상을 띠면서 자신이 이 선거에 이용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됐는데 이 후보 쪽이 선거에 지게 되자 원한을 품고 이 남성의 집안에 아주 굴욕적인 죽음을 통해서 보복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한 추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마을도 아니고 그냥 촌장 선거인데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 좀 섣부른 추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최초 발견자가 되는 여교사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로. 계기는 그 여교사의 애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은 것인데 이 여교사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의문의 전화가 자꾸 찾아 걸려오니까 이 여교사의 애인이 이 죽은 남성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둘이 원래 알던 사이니까 서로 사적인 이야기 정도는 하는 사이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두 남자가 여교사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녹음을 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뭐 성과가 없으니까 경찰서를 나와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죽은 남성이 여교사에게 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가 진작이 간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죽은 남성의 지인이자 이제 여교사의 애인이 되는 사람의 증언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남성은 지인이었던 여교사를 스토킹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 사람을 제압당해서 오히려 살해됐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뭐 현재 단계에선 추측밖에 되지 않고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여기까지 연결짓지는 않았었거든요. 남은 의혹이 하나 있는데요. 한참 후인 2011년에 다시 제기가 됩니다. 한참 후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1989년 1월 6일에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50일 전쯤이 되는 겁니다. 이곳이 도쿄전력의 발전소인데요. 이 발전소에 부품 하나가 망가져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발전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발전소를 돌렸던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이 발전소의 담당자가 원래 책임자들이 휴가를 간 것 때문에 대신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이 대신 발전소를 관리하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본사인 도쿄전력에 이 문제로 문제를 추궁당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남성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투신 자살한 남성이 바로 정화조에서 의문사한 남성의 친한 동료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자신의 동료가 투신 자살한 이유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도쿄전력을 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그 성인 남성이 비좁은 정화조 안에서 어떻게 그 태화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가 있냐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이 사건의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어떻게 좀 말을 맞춰보자면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정화조 안에 버려졌지만 사실은 미세하게나마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리다가 저체온증으로 그대로 사망했다 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투신 자살했던 동료 남성이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자살처럼 만들어진 범행에 희생이 된 것이라면은 이 정화조 사건과도 연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요. 이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문사한 이 남성의 죽음이 원자력 발전소의 어두운 부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있었고요. 국내 프로에서 방영했던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측에서 이 사고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살해했다 라는 방향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는 현재 밝혀진 정황상만으로는 어떤 식의 가설이나 해석을 시도해봐도요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 사건인 것을 봐서는 당시의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감추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으로요 현재 의문의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9년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 있었던 정화조 의문사 사건이었습니다.